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당연히 가입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민건강보험을 외국인에게도 일정 부분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외국인 가입 변천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외국인 가입은 불가능하였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수치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들도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우에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임의 가입으로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외국인 근로자들, 특히 소득이 높지 않은 그런 외국인들은 국민건강보험이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당인 가입으로 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근데 실제 이 제도를 당인 가입으로 변경하고 나니까 생각지 않은 큰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반발의 주체들은 고소득자들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환영하는 일이지만 소득이 높은 분들은 큰 반발을 불러와서 현재는 원칙적으로 당인 가입이지만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차원에서 단순히 가입 제외 신청만 해서는 가능하지 않고 별도로 다른 의료보장을 받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입 제외 신청자들은 보면은 고소득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건강보험은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한이 너무 높은 거죠.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 돈을 내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라고 하나요? 왜 그러냐면 보수 월액, 쉽게 말하면 월급이죠. 월급이 거의 1억 원이 될 때까지 근로자 3.335%, 사용자 3.35% 동일한 비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연봉이 아니라 월급입니다. 월급이 1억 원이 될 때까지. 그래서 한국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뭐 불만이 많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법에 있는 거니까. 근데 외국인은 이렇게 많은 보험료를 내는 데 대해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외국인들은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자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설명들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은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고 한국 사람하고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건 상당히 아마추어적인 설명입니다. 핵심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지만 외국인 고소득자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가입 제외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내용 약칭을 한번 보면 여기서 법이라고 하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말하는 거고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고 기준이라고 하면 특히 장기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을 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한번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지역가입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직장가입 부분으로 한정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율은 현재 1만 분에 667입니다. 6.67%가 되겠죠. 그래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3.335%, 근로자가 3.335%, 합계 6.67%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이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는 2019년 12월 30일 고시된 내용인데 제목이 월별 건강보험료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교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한은 뭐 별로 의미가 없고 상한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시에 보면은 보험료 상한이 664,34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더라도 매달 내는 국민건강보험료가 664,340원이 되면 더 이상은 받지 말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상당한 거죠. 보험료로 660만 원을 낸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월급으로 환산해 보면
앞에 설명드렸습니다만 1억 원에서 한 40만 원 정도 빠지는 그 정도의 큰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봉 기준으로 하면 11억 정도 되는데 연봉이 11억 정도 되는 사람이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고 연봉이 그보다 더 큰 사람들은 상한이 연봉이 11억 정도 되니까 월 664만 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급 9,900만 원은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하면은 최대로 낼 수 있는 보험료가 660만 원이니까 이것을 6.67%로 나누면 9,9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봉이 한 11억 정도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이 연간 3,900만 원 정도, 거의 4천만 원을 내고 회사가 4천만 원을 내주고 합쳐서 8천만 원 정도의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이 정도 11억 되는 연봉자인데 국민건강보험료로 8천만 원을 낸다면 쉽게 수긍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얼마든지 민간에 내는 내가 민간에다가 동일한 정도의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가입 안 하고 싶어질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가입 제외 신청을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참고표는 국민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이것도 보건복지부가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또 소득 월액 기준입니다. 월급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하한액은 큰 의미가 없고 상한액을 보시면 503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직장인들이 월급이 503만 원이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으로 사용자가 4.5%, 근로자가 4.5% 합쳐서 9%를 내지만 503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 동일한 최고 상한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교해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상한이 얼마나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월급이 503만 원일 때 월 보험료로는 22만 6,350원, 사용자 22만 6,350원 해서 45만 2,700원을 내고 연간으로 따지면 총 합쳐서 540만 원 정도의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라고 하면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을 함께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들 중에서 가입 제외 신청하는 사람보다 실제로 가입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가입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가입 대상자를 보시면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은 국적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영주할 목적으로 나간 그런 사람들을 재외국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재외국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을 한꺼번에 묶어서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라고 합니다. 이런 외국인이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이면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사람. 이건 한국 사람이니까 주민등록을 하겠죠. 재외국민은. 그 다음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사람. 이 사람은 신분은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외 동포 그런 경우에는 밑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이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국내 거소신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한 사람, 마지막으로 순수한 외국인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 등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 이것을 주민이라고 하는데 이런 주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입니다. 그 중에서 대상 중에서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고 하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정의인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이런 재외국민들이
영주 귀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를 하게 된다면 주민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지는데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주민등록이 없었던 사람이 귀국 후 최초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어떻게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 주민등록을 하게 되면 재외국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외국인 등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언제 자격을 취득하는지가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흔한 게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된 날. 우리 외국인 투자기업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된 날, 그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데 외국인이 가입 제외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가입 제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더 이상 가입 제외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 예외가 있는데 다만 외국의 법령에 따라가 중요합니다. 무슨 외국의 보험계약이라든지 사용자와의 계약 이런 것이 아니라 외국의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제외된 사람이 해당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중에 공단에 신청하여 자격을 다시 얻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신청일입니다. 가입 제외라고 하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따라서 가입 제외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 등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입니다. 신고는 누가 하느냐면 사용자가 합니다. 그래서 외투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가 있으면 근로자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회사가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고 기한은 외국인 등이 직장가입자가 된 날부터 14일 이내, 채용이 되었다면 채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래서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멸지 제6호 서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이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첨부 서류를 보면은 재외국민하고 외국인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재외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주민등록표가 있겠죠. 앞에 주민등록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외국인은 나누어지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가,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에 따른 외국 국적 동포, 이런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국내 거소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일부 이것을 제출하면 되고 그 밖의 외국인, 순산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일부 그리고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이것은 내국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입 제외되는 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외국인이 외투기업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직장가입자에서 가입이 제외되느냐 하면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외국인이 이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국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만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원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현역병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지 않습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이지만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제외됩니다.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제외되는 자.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비상근 근로자, 상근하지 않으면 비상근 근로자라고 하겠죠. 비상근로자 또는 상근하지만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직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가입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 다음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또는 미상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이것을 보통 우리가 1인 법인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투자 목적으로 1인 법인들을 설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근로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주는 국민 직장 가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해도 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다음은 외국인 등의 직장 가입자 상실 시기.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또 좀 뒤에 나오는 외국인 가입 제외 신청이 중요한 거지, 일반적으로 뭐 가입이라든지 자격 상실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내용을 단순히 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입은 언제 상실하게, 자격은 언제 상실하느냐 하면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망한 날이 아니고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비부양자가 된 날. 다른 직장 가입자의 비부양자가 되면 본인은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출입국 관리법에서 불법 체류자가 되면은 직장 가입자 자격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또 비슷한 겁니다만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강제 퇴거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 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 어떤 다툼이 있으면 일단은 기다려주다가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 다음 날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면, 또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때 큰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뭐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입니다. 가입 제외를 신청한 날, 신청한 다음 날이 아니고 신청한 날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일 14일 이내에 미리 하는 것이니까 그거는 소급해서 자격 상실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용자와의 사용 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그럼 해고되면은 당연히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 등의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 신고는 누가 하느냐면 사용자가 하는 겁니다. 회사가 하는 거죠. 신고 기한은 직원이 뭐 해고되었다든지 그럴 경우에 퇴직을 했다든지 그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는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를 사용합니다. 다음 외국인 등 가입자의 피부양자. 이것도 당사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해외 외국에 가서 어떤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같이 데리고 간 뭐 배우자라든지 어린 자녀의 경우에 피부양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피부양자가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하고 동일합니다.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요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의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그래서 이 소득이 얼마 정도가 일정 기준인지는 것은 너무 디테일한 거라서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 내용은 직접 이 법점을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 및 재산의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포함합니다. 직장 가입자의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아들도 되고 손자도 되고 그런 거죠. 배우자의 직계 비속을 포함하고 그 배우자, 또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가입자의 형제 자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좀 더 까다롭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 언제 자격을 취득하느냐 하면은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국내거세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빨리빨리 하라는 거죠. 90일 이내에 하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 등을 한 날 소급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주민등록 등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피부양자 자격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자격 취득을 신청한 날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등을 한 이후에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이 됩니다. 이것은 본래는 9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에 봐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해당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뭐 제대로 그걸 지킨 거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라든지 질병, 사고 등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직장 가입자의 자격 취득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해 신청한 경우에도 그 자격 취득일을 신청한 날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 제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입 제외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자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하게 되겠죠. 다만 외국 법령에 따라 앞에서 한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외국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가입 제외된 사람이 해당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중에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등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입니다.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 신규직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되어 있고 첨부서류를 보면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 등본 일부, 외국인은 외국 국적 동표는 국내거주신고증 사본 또는 국내거주신고 사실 증명 일부, 그 밖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 일부를 제출하면 되고 공통 서류가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인정이 되어야 피부양자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가족관계 등 녹보의 증명서 등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공단이 인정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 상실 시기, 자격을 언제 상실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그래서 피부양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이 더 이상 피부양자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적용 대상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또는 사용자가 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해당 직장가입자가 그 자격을 잃거나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 당연히 그렇겠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잃으면 피부양자도 동시에 자격을 잃을 테니까요.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이 피부양자는 자격 상실 신청을 직접 본인이 할 수도 있고 또 직장가입자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더 이상 나 피부양자로 있지 않겠다, 자격 상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법 제5조 3항에 나와 있는데 그 인정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공단이 확인한 날의 다음 날,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체류기간이 종료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근 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 날,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60조에 따른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앞에 한번 나왔습니다.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확정되는 날의 다음 날,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피부양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서에 가입 제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한 날, 국외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이것은 어떤 경우에만 적용되느냐 하면은 재외국민 또는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외국인이 출국하여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자격상실 신고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첨부 서류는 그 상실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고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 주체는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를 할 수 있고 피부양자는 본인의 자격 상실 신고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도 할 수 있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피부양자는 자기가 자격 취득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격 상실 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신고 방법은 방문하거나 팩스를 하거나 인터넷 중에서 선택 가능합니다. 서류를 제출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외국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할 때 외국 가족관계 확인 서류의 제출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을 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가족관계나 혼인, 이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세 군데 중에서 하나에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했다든지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겠죠.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할 때 이럴 때는. 그래서 해당 서류를 발행한 나라의 외교부 확인이 있는 서류 또는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정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이것을 아포스티유 협약이라고 하는데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일 것. 한국도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정부가 어떤 그 공문서에 대해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그런 문서를 인정해주는 그런 협약이 있는 건데 그 협약에서 정한 그런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하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공단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서류는 다음 구분에 따른 한글 번역본 등을 첨부해야 됩니다. 영어로 되어 있다면 또 외국어로 되어 있다면 한국 번역본을 첨부해야 공단에 있는 직원들이 알아볼 수 있겠죠. 다만 해당 서류에 공단이 인정하는 한글 번역본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을 첨부할 수 있느냐면 공정인법에 따른 공정인이 공정한 한글 번역본 그리고 행정사라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 그 중에서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번역한 한글 번역본 및 해당 외국어 번역 행정사가 발급한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번역 확인 증명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 취득 제한 외국인이 있는데 그 외국인이 가입자도 될 수 없고 피부양자도 될 수 없는 그런 자격 취득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출입국관리법 제25조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정지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경우 불법 체류를 하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외투기업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외국의 법령 세 가지입니다. 외국의 법령, 그 다음에 외국의 보험, 세 번째 사용자와의 계약,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하거나 본인이 하거나 가입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자기가 안 하겠다는데 당연히 자격 취득을 제한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되어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에 제109조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외국 정부가 사용자인 사업장의 근로자의 건강보험에 관하여는 외국 정부와 한 합의에 따라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대사관,
외국 대사관에 있는 대사관 직원들은 국민건강보험은 당연 가입자가 아닙니다. 외국 정부하고 합의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외투기업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외국인 등의 가입 제외 신청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신청자는 사용자입니다. 외투기업 회사가 하는 거죠.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 그래서 이게 양식이 외국인의 가입 제외 신청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 제외 신청에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의 법령에 의한 경우. 이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느냐 하면은 외국 법령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 등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입 제외 신청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인이 원한다고 가입 제외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더라도 다른 보험이라든지 법령에 따라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입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이미 다른 보험을 들고 있는 거죠. 사보험을. 그럴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당연히 내야 되겠죠. 가입하지 않겠다는 거. 각서 비슷하게 이렇게 내는 거고,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세 번째에 있습니다.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연봉이 11억 되는 것은 외국인 임원이다. 그럴 경우에 1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8천만 원씩 내기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 제외를 하고 싶은데 그냥 가입을 제외할 수 없으니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대신 민간에 이렇게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의를 봐주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몇백만 원만 내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래서 이거는 굳이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병에 걸리면 회사가 의료비 전책을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도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의료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적은 서류.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 또는 신고를 하기 전에 가입한 보험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의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되고,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되고, 순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신고라든지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외국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이런 등록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외국의 보험을 들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가입 제외 신청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위에 외국의 법령에 의한 경우, 또 외국의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는 좀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 가장 많은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가입 제외 신청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에 말입니다. 다음은 가입 제외 사유별 제외 기간과 재가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가입 제외가 된 경우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가입 제외를 할 수 있습니다.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의료보장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공단에 신청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보장을 받고 있는 중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다시 얻은 사람은 동일한 사유로 다시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온 사람이 다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나는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가입 제외를 신청하겠다. 그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좀 큰 병이 걸려서 중대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슬쩍 국민건강보험으로 넘어왔다가 치료를 다 받고 더 이상 이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그럴 때는 다시 또 국민건강보험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럴 경우에 다시 외국의 법령에 의해서 가입을 제외해달라. 그런 것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만 가입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가입 제외되는 기간은 한 번에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매년 가입 제외 신청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입 제외된 사람이 그 가입 제외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가입 제외 기간의 종료로 제외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계약이 종료한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고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국민건강 이런 보험에 의해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기간이 없도록 연속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입의 일반 원칙이 있는데, 가입 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요양급여에 상당한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동안 가입이 제외되며, 당연히 가입이 제외되겠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 신청을 다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의한 경우는 1년을 넘을 수 없으니까 1년에 한 번씩은 다시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다시 가입 제외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관련 근거 법조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장기처리 외국 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기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런 기준은 우리가 법제처 사이트가 있습니다. www.go.kr 거기 가서 검색창에 이 적용 기준 이것을 치고 검색을 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선택을 할 때 법령으로 하지 말고 선택하는 안이 있는데 행정규칙으로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하면은 이 기준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